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알파균이고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치시면 알파균이 운영하는 밴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주목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백승현 기자가 썼고요. 귀국한 랜선 유학생들 반납 바뀐 페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미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듣게 되는데 새벽에 수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학점 채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학위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며 새로운 환경에서 타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게 어려워 사실상 유학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시카고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국모 씨 28세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일본에서 M&A 센터라는 기업이요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한경제 기자입니다. 한경제라는 이름의 기자예요. 이름 좀 특이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일본 베이비붐 세대죠. 단카이 세대 1947년에서 1949년 출생자. 창업자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본에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저출산 고령화로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걷고 있고 사업 승계 구도가 불확실해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을 키웠는데 아들이 받기 원하지 않죠. 아니면 상속세가 높아서 받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는 일본 M&A 센터 주가가 요즘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649건이었는데 2021년엔 1183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죠. 자, 한국에는 왜 이런 기업이 없을까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면 당장 투자하고 싶을 텐데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 만들어 주세요. 한국경제 최예린 기자가 효성에 대해서 배당금이 많아서 매수할 만하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린 뉴딜이라고 요새 아주 획기적은 아니죠.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예, 효성의 주가가 연중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82,000원입니다. 3분기부터 자회사가 실적을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연말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습니다. 네, 효성 주가는 자회사 실적이 회복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상장사인 효성화학과 효성 TNC는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보다 118.6%, 13.4% 늘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매출이 2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회사 덕에 효성의 3분기 영업이익도 111.1% 증가한 454억 원을 기록했고요. 시당 기대치를 17% 웃돌았습니다. 지금 순이익은 적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효성캐피탈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적자입니다.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6천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6천억 원 만져나 보셨나요? 예, 현금 6천억 원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쓰실 예정입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11조는 낼 생각입니다. 예, 효성의 내년 영업이익이 104% 증가해서 2,63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눴더니 6.15%가 나왔어요. 그래서 효성에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효성은 주당 5,000원을 배당금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지급할지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 윤희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한 예스24 홀딩스 투자해 보신 적 있나요? 한 예스24 홀딩스 요새 좀 핫하긴 했습니다. 네, 김동영 회장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 또 유명하고 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패션에 남다른 감각이 있고요. 패션 회사를 설립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서몰인 예스24를 인수했죠. 지금은 중견 지주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크게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패션 사업도 하고 온라인몰 사업도 하고요. 또 다른 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MBA를 했어요. 예, 1970년대 초반에 MBA 했다라는 거는 뭐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예, 뭐 집안이 좀 살았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한세통상이라는 무역업체를 세웠습니다. 첫 수출 제품 애견용품이었답니다. 지금은 뭐 애견용품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 애견용품이랐다라는 거는 좀 뭐 시대를 아주 많이 앞서갔나 보네요. 예. 어쩌다 보니 한세통상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예. 제품이 한정적이었대요.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열었다면 뭐 잘 될 수도 있었겠죠. 네, 회장님은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미국 시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다시 조사했더니 의류 시장이 기대 이상의 커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1982년 섬유 전문 기업인 한세실업을 창업해서 제도역에 나서게 됩니다. 새 출발 시작하면서 김 회장은 한 걸음 늦게 가자라고 했습니다. 부천에 작은 의료 공장을 세웠고요. 미국의 K마트 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전에 하던 한세통상을 좋게 기억하던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사업은 신용이라고 하죠. 예, 신용이라고 하니까 그 신용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세실업을 다른 업체에도 소개하는 등 현지 유통업체의 장기자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래처도 유통사에서 패션 업계로 확대됐고요. 갭, 퓨마, H&M, 자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세실업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한세실업과 활발하게 거래 중입니다. 1988년 사이판 공장으로 확대를 했고요. 중미와 베트남에도 공장을 차렸고요. 한세실업 출출 물량은 한 해 3억 6천만 장에 달합니다. 3억 6천만 원이 아니고요. 3억 6천만 장입니다. 엄청나죠? 세계 6개국의 18개 법인과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2조 7,852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2003년에 예스24를 인수했고요. 그때 당시에 보털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 매물로 나온 예스24를 눈여겨봤습니다. 온라인 기반을 사업을 갖고 있는 게 향후 득이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일주일 만에 인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예스24의 대주주단이 남긴 말이 있어요. 종합 온라인몰이 되지 말고 문화상품과 컨텐츠를 파는 기업으로 남아달라는 얘기 들었고 이 방침을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2009년 한세 예스24 홀딩스를 세우며 지주사 체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밀어줬고요. 지주사 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뒷받침됐습니다.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아주 착해였어요. 예, 장남인 김석환 한세 예스24 홀딩스 부회장이 있고요. 그 사람은 문화 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차남인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섬유 사업, 막내딸인 김지연 한세 MK 한세드림 대표는 패션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미래는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빔 프로젝터에 꽂힌 집콕 쪽이라고 김기만 기사님이 얘기해 줬네요. 네, 저도 빔 프로젝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샀습니다. 네, 핫한 이슈죠. 김보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대 그린푸드 이지웰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지웰 집은 28.26%를 1250억 원에 인수했고요. 이거는 시장가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기존 위탁금식, 식자재 유통 등 간의 기업 간 거래 B2B 사업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판단해 이지웰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지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신성통상 유니클로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잘 나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서기열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대 리바트 라방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라방 많이 하시나요? 예.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아직은 홈쇼핑 세대거든요. 네. 김기만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롯데 엑셀러레이터 이곳에 스타트업 125곳을 배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두들겨 보세요. 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 배당도 준다고 합니다. 박계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AI 투자 자문으로 자산 불릴레오 하고 있습니다. 불릴레오 검색하셔서 자산을 한번 불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이마트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베트남에서는 규제가 까다롭다고 하네요. 베트남에 진출하고 계시는 분들,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김지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시티은행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고심 중이라고 하네요. 키코 드디어 결론 나나요? 심재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삼성전자 이건희가 마이바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재용은 어느 차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어디서 만들었죠? 하나, 둘, 셋, 현대차죠. 네, 그래서 현대차와 다시 한번 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행비서 없이도 외국으로 다닌다고 하죠. 네, 서지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카드사가 PLCC 카드로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PLCC 카드는 우리가 아는 스마일 카드, 지마켓에서 쓰죠.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현대카드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코스트코 카드도 PLCC인가요?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 뉴스는 구은모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조선주 랠리 이어가나라는 겁니다. 조선주, 제가 아까 BNK 금융지주라고 잘못 나올 뻔했는데요. BNK 금융지주는 부산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조선 사업이 활성화하게 되면 그것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팁입니다. 팁. 네, 조선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점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수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그랩하고 고잭이 합병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랩하고 고잭은 우리나라의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 버금가는 엄청난 배달 공룡이고요. 배달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요. 3천만 명, 4,500만 명에서 7,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게 된다네요. 시장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과연
합병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할 거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정위에서 반대했죠. 배달의 민족과 요교.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공정위도 한 발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파키스탄이 빛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 긴급 수혈 받았다고 하고요. 나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권재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푸드는 일본 소니의 야심. 요새 컨텐츠 주들이 잘 나갑니다. OTT라고 하시죠?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시겠죠?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글로벌 금융 리더들 코로나19 이후 기업 지급 불능 위기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를 못 갚게 되더라도 연체를 좀 연장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권재희 기자가 또 취재했는데요. 전기차 반도체 호황이 온다고 합니다. 전기차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랑 다르게 전력 반도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크게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1위가 인피니온 독일입니다. 2위가 온세미 컨덕터 미국이고요. 미쓰비시 전기 일본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보이지 않네요. 자, 김혜원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반도체를 빼고 나면 100대 기업 영업이익이 22%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업이익이 많은 거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수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4개 계열사 대표이사 신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주로 MK 시대의 올드보이는 퇴진하게 되고요. 4명 중에 2명이 투전하네요. 올드보이가. 그리고 이제 새로 맡게 되니까요. 현대차의 변화도 한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면 좋은 기회가 있겠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엄청 요동이 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희옥 칼럼인데요. 이분은 질문에 능한 CEO를 호명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정치가들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자, 조윤희 기자가 취재했는데 현대백화점 그룹, 아까 얘기했죠. 현대그린푸드가 이지엘도 품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박호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재택근무 확산에 노트북 렌탈도 불티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정말 필수적인 물품들이 많은데 다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렌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이 렌터하는 거 아니고 회사가 렌터를 해서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현대차가 렌털 기업으로부터 렌터를 해가지고 현대차가 개인들한테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그 노트북을 렌탈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해 주는 거죠. 렌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핵심 싱크탱크 경기 부양 강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최수문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중국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조금 덜 잘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서은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래에셋생명 GA혁신 선봉의 하만덕 씨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에 GA 조직을 분할 신설했습니다. GA 조직이 뭔지 아시나요? GA 조직은 보험사가 하나 회사의 보험만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회사의 보험을 파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에셋생명 소속 그 자회사로 그걸 설립했다는 건 굉장한 혁신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생명의 상품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파는 거거든요. 굉장한 혁신입니다.
전희윤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제게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뭘까요?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LG의 경영권 분쟁이 지금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포이즌필드 경영권 방한 수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수민 기자도 같은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사회이사 추천 고배당 요구하다가 결국 막대한 주가 차익 챙기고 떠나는 그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한지영 기자도 취재했는데요. 헤지펀드 먹잇감 된 한국기업 상법 개정이 멍석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는데 상법 바뀌자마자 외국 투기자본 공습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네요. 예. 어찌됐든 이런 LG나 그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뉴스가 가장 관심 있으신지 저한테 기침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그 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규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